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슈퍼 히어로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해도 일할 곳이 없다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겠죠. DC와 마블 세계관에서도 각 도시를 대표하는 엄청난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어떤 기업이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지, 그리고 각 기업의 CEO와 그 행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 유니버스의 핵심 언론 데일리 플래닛입니다. 특히 데일리 플래닛의 경우 기자 정신이 투철한 로이스 레인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정말 몸을 사리지 않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캐나다의 미확인 물체가 떨어졌다는 소식에 영하가 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낭떠러지를 건넜으며 도찰하다 걸린 나머지 엄청난 중상을 입게 됩니다. 또한 포토그래퍼인 지미 올슨과 함께 아프리카에서 취재를 하던 도중 테러리스트에게 지미가 살해당하는 등 퓰리처상을 수상한 인물답게 물불 안 가리고 취재하러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화제성에 열을 올리는 다른 언론사들과는 달리 슈퍼맨을 취재한 로이스의 기사를 내보내려 하지 않거나 자극적인 제목 등은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매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데일리 플래닛은 브루스 웨인 자회사라는 설정인데요. 그렇다면 돈 오브 저스티스는 직장 상사와 자회사 직원 간의 사내 정치 싸움을 그린 영화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스파이더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문사 데일리 뷰글입니다. JJ 제임슨이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샘 레이미 스파이더맨에 이어서 MCU에서 모습을 비추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포토그래퍼로서 피터와 에디가 일했던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MCU에서 JJ가 등장했기 때문에 데일리 뷰글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큰 편입니다. 다만 스파이더맨과는 매우 사이가 좋지 않은 곳으로 유명한데요. JJ는 항상 스파이더맨의 기사에 안 좋은 타이틀을 이용해 화제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는 피터는 이거라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진을 갖다 바치곤 하는데요. 피터가 받은 금액이 장당 $300인 것으로 보아 당대 최고의 화제 인물을 찍은 대가라고 보기에는 매우 짠 편입니다. 또한 아무리 상을 받은 기자라고 해도 엄격하게 검수하는 데일리 플래닛에 비해 마감 시간에 쫓겨 자극적인 기사 타이틀을 갖다 붙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뉴욕 타임스의 2018년 매출액이 $17억 집계되었는데요. 만일 데일리 뷰글이 정말 MCU에 등장할 경우 스파이더맨을 비롯해 어벤져스라는 당대 최고의 인물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데일리 플래닛보다 더욱 높은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센티넬을 만들면서 엑스맨을 멸종시키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 기업 트라스크 인더스트리입니다. 볼리바 트라스크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미스틱을 납치한 후 그녀의 유전자를 이용해 엑스맨의 공격을 모두 견딜 수 있는 희대의 살인병기를 만들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거의 엑스맨을 멸종시킬 만큼 엄청난 수를 자랑했으며 당대 최고의 기술력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트라스크가 센티넬을 이용해 지원받은 금액은 천문학적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아쉽게 엑스맨들이 시간 여행을 통해 과거를 바꾸게 됨으로써 트라스크사가 센티넬을 만든 현실은 사라지게 되는 안습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쉴드를 탈퇴한 행크가 세운 PM 테크놀로지입니다. 현재는 호프가 대표이사지만 1편 당시만 하더라도 실세는 데런 크로스였습니다. 행크 핌은 MCU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가 개발한 핌 입자 역시 하워드를 비롯해 데런 크로스까지 넘보는 엄청난 물건입니다. 다만 핌 입자의 상용화를 철저히 반대했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에 비해서 매출액은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앤티맨 1편에서는 데론 크로스가 옐로우 재킷이라는 전투 군단을 상용화시키려 했으나 행크와 스캇, 호프의 활약으로 인해 모든 연구와 데이터가 날아가고 회사 사업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상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편에서는 행크와 호프 단 둘만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초라한 광경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핌 입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잠재력과 가치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행크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떼돈을 벌 기회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아이언맨 2에 등장한 해머 인더스트리입니다. 스타크 인더스트리 못지않게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점유율을 자랑하며 워머신이 건네받은 이온한 마누라 역시 이 회사에서 만들어진 무기입니다. 다만 기술력에 있어서만큼은 스타크 인더스트리 발끝에도 따라오지 못하는 안습함을 보여주었는데요. 본인들의 기술력으로는 토니에게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이반 반코를 영입해 드론을 개발했지만 결국 아이언맨과 워머신에게 모두 파괴되는 처참한 꼴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로드에게 팔아먹은 장비들은 모두 현 시대에나 존재할 법한 허접한 무기들이었는데요. 워낙 마케팅에 소질이 있는 것인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장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대기업 오스코프입니다. 노먼이 창시한 기업이자 노먼이 사망한 후 그의 아들 해리가 물려받게 됩니다.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생명공학을 바탕으로 한 유전자 실험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샘 스파에서는 라이벌 회사인 퀘스트사와의 경쟁에서 뒤처진 나머지 회사가 매각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노먼은 투자를 위해 개발 중이었던 혈청을 자신에게 투여한 뒤 그린 고블린으로 각성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심지어 3편에서는 해리마저 사망함으로써 CEO가 모두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대기업 중 가장 안습한 모습입니다. 어스파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 막장성을 과시했는데요. 기업의 최고 인재였던 코너스 교수는 스스로 도마뱀 빌런이 되었으며 연구원이었던 맥스웰조차 전기 뱀장어에 물려 일렉트로로 각성하는 등 그야말로 어스파 시리즈의 모든 만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어스파 마지막 장면에서는 벌처, 옥토퍼스, 라이노 슈트까지 보유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쯤 되면 빌런 제조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파이더맨이 다시 MCU로 돌아온 만큼 오스코프의 등장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업 렉스코프입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대기업 CEO답게 실내에서 농구를 하고 어디든 자유롭게 앉아서 근무하는 모습인데요. 약간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실제로 렉스코프의 위상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DC 세계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메트로폴리스를 대표하는 기업이며 맨 오브 스틸에서도 렉스코프의 사업과 유조차 등 곳곳에서 기업의 이미지가 들어간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단 몇 마디만으로 조드 장군의 시체를 입수하고 크립토나이트 연구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정도로 기업이 가진 네임 밸류와 기술력은 DC 세계관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다만 기업을 대표하는 인물의 행적이 굉장히 막장스러운데요. 용병을 기용해 슈퍼맨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으며 웨인 엔터프라이즈 직원을 꼬드겨 휠체어에 폭탄을 설치한 다음 청문회 건물을 폭파시키는 미치광이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대표가 감옥에 들어가는 결과를 맞이했는데요. 과연 앞으로 이어질 영화에서 렉스코프의 행보가 계속 이어질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C 세계관 최고의 기업 웨인 엔터프라이즈입니다. 토머스 웨인이 죽은 후 브루스가 인수받은 뒤 다양한 사업 정책을 펼치면서 오늘날 고담시를 주름잡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배트맨 장비에 이용되고 있는 웨인테크를 비롯해 항공, 식품, 헬스, 선박 등 고담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회사가 적자를 보면서 자선단체 후원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유일하게 군수사업만큼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사인 렉스코프가 이 분야를 차지하면서 막강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을 굉장히 잘 챙기는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웨인 파이낸셜 건물이 조드 장군에 의해 파괴되자 직원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CEO가 몸을 던졌으며 조커에 의해 살해된 직원들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커의 심기를 건드리는 맹활약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기업의 CEO가 악의 축을 담당하거나 하나같이 직원들이 빌런이 되는 것에 비해 아직까지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파프로몸에 등장했던 이디스의 컨셉은 다크나이트에서 먼저 선보였는데요. 대의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은 침해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커를 잡은 뒤 프로그램 폐기를 할 것을 지시할 정도로 고담시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모든 힘을 쏟는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범죄가 들끓는 고담 지점보단 다소 평화로운 메트로폴리스 지점이 근무 환경은 더 좋지 않을까요? 명실상부 마블과 DC 통틀어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스타크 인더스트리입니다. 창시자는 하워드 스타크이며 하워드의 친구였던 오베디아에게 잠시 경영권이 넘어갔으나 다시 토니가 물려받은 뒤 취미 생활에 전념하기 위해 페퍼에게 모든 권한을 넘겼습니다. 하워드 시절부터 그야말로 돈이 되는 모든 사업을 가리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타크 엑스포를 열어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는가 하면 캡틴의 피를 훔쳐 질병을 예방하는 막장스러운 일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본격적으로 군수 사업을 시작한 후부터 엄청난 돈벼락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된 토니의 개과천선으로 인해 군수 사업은 완전히 철회했는데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무기를 만들어 팔던 때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언맨 슈트와 이디스, 쿠엔틴 백이 만들었던 홀로그램 기술력은 배트맨을 비롯한 다른 기업들은 넘보지 못할 만큼 역대 최고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을 상용화시킨다면 매출액은 과연 얼마나 치솟을까요? 토니가 건설한 어벤져스 본부 역시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 전원이 소속 직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직원들이 아닐 수 없는데요. 또한 오스코프만큼이나 빌런을 만드는데 일조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워낙 최첨단 테크놀로지가 난무하는 곳이다 보니 오베디아와 벌처, 미스테리오처럼 상당히 골치 아픈 빌런들이 탄생되었는데요. 스타크 인더스트리는 MCU가 끝날 때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빌런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비브라늄이라는 금속을 직접 수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모든 생산 라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와칸다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의 왕국이자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랙팬서의 재산이 천문학적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와칸다에 내장된 비브라늄의 가치를 모두 환산했을 때 얘기인데요. 기업으로서 매출을 올리는 경우로만 봤을 때에는 조금 다른 편입니다. 실제로 트착하는 비브라늄의 가치와 희소성, 악용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블랙팬서 솔로 무비 마지막 장면에서 외교를 맺기 전까지 철저히 존재를 은폐했기 때문에 일부 극소수 사이에서만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비브라늄은 1g당 $10,000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즉 현재 매출적인 면에서는 스타크 인더스트리에 밀린다고 볼 수 있겠으나 수출을 적극 지향한다면 판도는 아주 쉽게 뒤집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마블과 DC에 존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엄청난 기술력과 테크놀로지를 보여주었지만 일부 몇몇 기업들을 제외한다면 하나같이 막장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기업에 입사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꿈을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